안녕하세요. 베갯머리 아담입니다. 본 영상은 자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힘들었을 당신의 눈을 위해 휴대폰은 잠시 내려두고 상상의 나래 속에서 마음 편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한양의 내로라 하는 알부자 김진사 댁은 매화향기 가득한 고택이었어요. 고요한 아침, 윤씨 부인은 새벽부터 일어나 직접 장독대에 정한수를 갈고 가문의 안녕을 빌었죠. 윤씨 부인은 늘 그래왔듯이 묵묵히 집안 살림을 불려놓았고 집안의 대소사를 빈틈없이 처리하며 모두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다소곳한 현모양처였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날카로운 지혜가 번뜩였어요. 특히 복잡한 집안의 재정 흐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집안에도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가 뒤늦게 젊은 기생 홍도에게 푹 빠져버린 거예요. 홍도에게 온 마음을 빼앗긴 김진사는 본처인 윤씨 부인을 매몰차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쯧쯧, 벌써 늙은 티가 줄줄 흐르는구먼. 이젠 얼굴 보는 것도 실증이 났어. 방에서 역한 냄새가 나는 듯하니 얼른 물러가시오. 김진사의 차가운 말에 윤씨 부인은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어요.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이 보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진사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윤씨 부인은 침묵했지만 그녀의 등 뒤로 차가운 결심이 서리고 있는 듯 보였답니다. 과연 이대로 물러날까요? 김진사의 냉대가 날마다 더 심해지자 홍도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김진사의 마음을 교묘하게 흔들며 안방마님 자리를 노리기 시작했죠. 진사 나으리 어찌 저리도 무심하실까요? 쉔내가 나으리의 옆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리도 눈치가 보이는 일이라면 차라리 떠나는 것이 맞을까요? 홍도는 눈물을 글썽이며 김진사의 품에 안겼어요. 김진사는 홍도의 말에 금세 흔들렸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홍도의 눈물 앞에서 그는 윤씨 부인이 마치 자신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처럼 느껴졌어요. 하참, 당신이 그 여인에게 무슨 눈치를 본단 말이오? 내 집안의 주인이 곧 당신이 될 것인데. 결국 김진사는 윤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윤씨 부인은 마침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길은 단정했고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장부 위로 먹물이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있었죠.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당신은 이 집에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 내가 이혼해 줄 테니 이 집에서 나가시오. 윤씨 부인은 붓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김진사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평온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슬픔도 분노도 읽히지 않았어요.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예상이라도 한 듯이 말이에요. 과연 그녀는 이 충격적인 통보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김진사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에도 윤씨 부인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울고불고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자신의 족간을 내걸었죠. 이 집을 일으켜 세운데 제 공이 적지 않다는 것을 나으리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빈손으로 떠날 수는 없지요. 위자료로 넉넉히 만냥만 주시면 깨끗하게 물러나겠습니다. 만냥이라는 말에 김진사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홍도아의 행복한 미래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윤 씨 부인만 내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만냥이라? 알겠어. 그까진 만냥. 주면 그만이지. 그러니 얼른 준비해서 나갈 채비나 하시오. 김진사는 즉시 만냥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지만 당장 현금으로 만냥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결국 집문서와 몇 채의 땅 문서를 담보로 거액의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답니다. 그 시각 윤 씨 부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붓으로 무언가를 꼼꼼히 기록하고 여기저기 장부를 맞춰보는 그녀의 손길은 어딘가 모르게 더욱 신중해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홍도에게 줄 반지와 비단옷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었고 윤 씨 부인이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녀의 손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을까요? 며칠 밤낮을 애쓴 끝에 김진사는 마침내 윤 씨 부인이 요구한 만냥을 겨우 마련했어요. 그는 그 돈다발을 보자마자 홀가분한 마음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윤 씨 부인에게 마지막 굴욕을 안겨주고 싶은 마음에 김진사는 거친 손길로 엽전을 담은 주머니를 그녀 앞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자, 약속했던 만냥이요. 이 돈 받았으면 이제 당신은 이 집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니 얼른 짐 싸서 사라지시오. 윤 씨 부인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분하게 주머니를 끌어당겨 열어보았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희로애락이 전혀 읽히지 않았죠. 그저 만냥의 엽전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듯 보였습니다. 돈을 확인한 윤 씨 부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이미 단출하게 짐을 꾸려놓은 상태였어요. 문 밖으로 나서기 전 그녀는 돌아서서 김진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정갈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김진사에게 건넸죠. 나으리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부디 제 덕분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김진사는 윤 씨 부인이 건넨 봉투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그저 그녀가 빨리 나가기를 바라는 표정으로 손짓했어요. 그는 봉투를 대충 받아 탁자에 던져두고는 윤 씨 부인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었죠. 홀가분하게 집을 나서는 윤 씨 부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과연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김진사는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게 될까요? 윤 씨 부인이 떠난 뒤 김진사의 얼굴에는 그제야 만개한 봄꽃처럼 화색이 돌았어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그는 해방감을 만끽하는 듯 보였죠. 젊은 첩 홍도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자유로울 거라 착각했어요. 그는 매일 밤 주색 잡기에 빠져들었어요. 기생들을 불러 흥청망청 잔치를 벌였고 술과 웃음소리가 밤늦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홍도는 그의 옆에서 살랑거리며 애교를 부렸고 김진사는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라도 된 양 어깨를 으쓱거렸죠. 서류 봉투의 존재는 까맣게 잊은 지 오래였어요. 과거 윤 씨 부인이 얼마나 집안을 꼼꼼히 살폈는지 그는 단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밤낮 이어진 활락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고요했던 김진사 댁의 아침을 찍고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관아의 포졸들이었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보찜을 든 포졸 수십 명이 우르르 마당을 가득 메웠어요. 그들의 눈빛은 매서운 칼날 같았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순간이었어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포졸들의 매서운 기세에 김진사의 잔치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어요. 잔치에 불려왔던 기생들과 하인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치기 바빴죠. 포졸들은 김진사에게 다가가 차가운 쇳소리로 체포영장을 들이밀었어요. 그들은 막대한 세금 체납과 고리대금 빚보증 문제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냈답니다. 김진사, 그동안 미납된 세금과 자네 명의로 보증선 빚들이 산더미 같네. 당장 관하로 가서 그 모든 것을 소명해야 할 것이야. 세금이라니? 빚 보증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들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요. 김진사는 기가 막히다는 듯 손을 내저었어요.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치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윤씨 부인이 이별 선물처럼 건넨 서류 봉투였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그는 간신히 서재로 달려가 봉투를 찾아냈어요. 굳게 닫혀있던 봉투를 열자 김진사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김진사 명의의 엄청난 세금 체납 내역서와 이미 파산 상태인 빚보증 서류가 가득했어요. 윤씨 부인은 김진사가 첩지를 시작할 때부터 몰래 진짜 알짜배기 재산을 현금화하고 김진사가 쥐고 있던 집문서와 땅문서는 빚으로 저당 잡혀 껍데기뿐인 깡통 자산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죠. 그는 그제야 윤씨 부인의 지혜와 서늘한 복수심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렸답니다. 김진사의 눈앞은 아득해졌어요. 집안이 망하고 김진사가 감옥에 가거나 모든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언제나 김진사의 옆에서 아양을 떨던 홍도는 냉정하게 돌아섰어요.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 뒤에 숨겨져 있던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나으리, 효내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어요. 나으리께서 일이 되셨으니 효내인들 무사하겠어요? 효내의 앞날은 어찌 되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홍도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어찌 나를 두고 가려 한단 말이냐? 가지 마라, 홍도야. 홍도는 김진사의 애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홍도는 김진사가 잠든 틈을 타 돈 될 만한 세간살이들을 훔쳐 야반도주해 버렸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다음 날 아침 포졸들에게 끌려나가던 김진사는 텅 빈 안채와 싸늘한 홍도의 흔적을 발견하고 절규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김진사는 하루아침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는 추운 겨울 길바닥을 전전하며 거짓골이 되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완벽하고도 서늘한 복수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답니다.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빈털터리가 된 김진사는 굶주림에 허덕이며 길을 헤맸어요. 그의 몰골은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떵떵거리며 번듯한 새 기와집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어요. 여인의 뒤태는 어딘가 모르게 낯익었죠. 그 여인은 바로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염치 없이 윤씨 부인을 찾아가 밥 좀 달라고 구걸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비참함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죠.
부인, 제가 김진사입니다. 제발 밥 한 술만 빌어주십시오.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김진사 나으리께서 어찌 이런 곳까지 오셨을까? 쯧쯧. 정녕 나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윤씨 부인은 과거의 남편을 알아보았지만 그를 받아주는 대신 싸늘한 제안을 했어요. 그녀는 김진사를 머슴으로 고용하겠다고 말했죠. 밥은 줄 테니 마당이나 쓸라는 것이었어요. 김진사의 눈에서는 뜨거운 후회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체념한 듯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그의 등은 한없이 구부정했고 입에서는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죠. 아이고, 여자 말 잘 들을걸.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의 나지막한 한탄은 윤씨 부인의 통쾌한 복수를 알리는 비참한 노랫소리 같았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통쾌한 복수극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감정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